트럼프가 이 러시아와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풀어주는 부분을 논의했다라는 스캔들에 휩쓸린 펄린 대신에 맥마스터라는 강경하고 원칙적인 이 육군 중장 출신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매우 강경한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속하는 공무원을 10,000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체포 및 구금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해 법원의 심리도 빨리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해가는, 지금 트럼프가 서명을 해서 90일간 이 7개 국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금 법원의 판결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앞에 언급한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 발령한 반이민 행정 강화 명령의 후속 조치인데요. 이 2건의 행정각서는 이 핵심 내용이 이민 행정 집행력 강화, 즉 10,000명의 단속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국경 단속 강화를 한다. 이 2가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중범죄자를 최우선적으로 불법 이민자 중에 단속을 하고 이미 기소된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도 단속해서 추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자도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놔서 모든 이민자들이 행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반기문 씨의 조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많은 교민들과 한인들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인데요. 이때도 체포, 구금, 추방까지 가능하고요. 미 국경을 넘어가다가, 즉 멕시코에서 또는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가려다가 체포된 경우도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것을 폐지하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을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히스패닉들이 미국으로 먼저 이렇게 불법 이주를 해서 자신이 이제 돈을 조금 벌은 다음에 자기 나라에 브로커를 시켜서 애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라고 이 멕시코의 그 사막 등을 건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부모를 기소해서 추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1월 25일 행정명령을 대신해서 새 행정명령도 지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120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추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유권자들 대다수는 트럼프의 이민 규제를, 즉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등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국민의 80%가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해주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도시들에는 연방에서 자금 지원해주는 것을 차단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 시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지 말고 연방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데 80%가 찬성을 했고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 랭킹 상위 10위까지가 연방 정부로부터 22억 7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는데 트럼프는 이 지원을 다 끊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77%가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고 있고 반대는 23%에 불과합니다. 또 앞서 트럼프가 1월 25일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53%가 찬성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동 및 아프리카 7개국 국민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56%가 찬성을 했고 7개국을 무슬림 다수 국가로 확대하는 데도 60%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법원이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데 대해 38%가 그것 때문에 국가가 불안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38%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졌다라는 사람은 2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하고의 이제 장벽을 만드는 부분에는 53%가 반대하고 47%가 찬성해서 반대 의견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민과 관련된 강경 조치들이 집권 이후에 계속 강화되어 가는 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매우 조심해야 될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앞두고 장부상으로 미국이 멕시코하고의 무역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부풀려 가지고 자 이만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적자를 요만큼 낮추도록 너네들이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피해를 부풀려서 좀 깎아줄 거니까 이 정도는 너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참 장사꾼답게 그러는데요. 국제 기준에 따라 그동안 흑자로 잡아온 제수출을 무역수지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 교역수지를 분칠함으로써 통상 협상을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제수출 항목을 교역수지 흑자 대상,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제수출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재배되거나 생산 제조된 뒤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미국을 거쳐서 다시 3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이나 제조, 재배됐는데 미국에 갖고 와서 약간 포장을 다시 하든지 뭐 조금 분칠을 해서 그대로 수출하는 걸 말하는 거죠. CNN 머니는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인 월마트의 가상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월마트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1억 원어치의 티셔츠를 들고 와 아칸소주 한 창고로 옮겼고 이 셔츠의 절반은 다시 미국 내의 월마트 매장에 배치됐지만 나머지는 멕시코와 캐나다 월마트 매장으로 재수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절반은 미국에 팔고 절반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있는 월마트 매장으로 가는 게 이게 재수출이라는 거죠. 자, IMF와 UN 등 국제기구가 규정한 현행 교육수지 계산 방식에서는 1억 달러가 수입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월마트 매장에 보낸 5천만 달러는 재수출로 집계 되는데요. 자,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1억 달러는 수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한 것 중에서 다시 재수출되는 5천만 달러는 재수출로 잡히는데 그러면 무역수지는 5천만 달러라고 5천만 달러 적자다 이래 잡혀야 되는데 트럼프는 재수출한 거는 빼버리고 아예 1억 달러 적자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재수출한 걸 빼버리면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수입만 많이 한 걸로 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작년 한 해 교역 적자가요 5,020억 달러 572조 5,811억이랍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무역 문제에서 보호무역을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적자를 봐버리면 나라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이 중에서 재수출이 2012년에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한 걸로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재수출을 빼버리면 적자가 최소한 12% 이상 더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협회는 그것은 사기다. 재수출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아이디어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5월 달에 멕시코와 나프타 재협상에 돌입할 거라 그러는데 트럼프가 재수출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도 멕시코 같은 나라와 우리가 이 무역협정을 다시 만들 때는 매우 세게 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멕시코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죠. 미국의 공장들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왔는데 그게 지금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고 멕시코가 지금 나라 꼴이 많이 아니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장부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적자를 부풀려서 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서 옳으냐 그러냐로 보면 참 트럼프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정말 고마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이 멕시코와도 이렇고 또 이민도 단속하고 이런데 한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동맹은 지금 초불확실성의 상태를 넘어서는 완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한국의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즉 박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보수 진영을 박살내고 물러난 이후 이제 한국에는 진보, 야권, 뭐 좌파 이런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한미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부분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미 관계가 좀 서로 불편한 게 있어도 눈 밑에서 조율해서 동맹으로서 서로 어찌어찌 잘 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오바마, 부시, 클린턴 때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마디로 거래의 대상으로 한국을 상정하는 이런 동맹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아마 한국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최후 통첩을 하고 또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실제로 옮길 거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황교안 대행과 통화를 하고 매티스가 방한을 해서는 서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면 미국이 우방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희생과 지출을 해나갈 것인가? 제 답은 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외국을 대하는 걸 보면 과거의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적 예의니 상식이니 또 관례니 또 동맹의 어떤 가치 존중이니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충격과 공포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불러서 그냥 밥 한 끼 간단하게 먹고 끝내놓고 미국의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저자세 외교라고 조공 외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갖다 안긴 아베에 대해서는 뭐 3박 동안 그냥 잔치를 해주고 그 중에 이틀은 자신의 마이애미 판비치 골프 리조트에 데려가서 개인 비용으로도 아주 그냥 갖다 발랐습니다. 초호화 룸에서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아베는 어떻게 했는가? 미국 측의 모든 관계자들은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아베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익을 최대화하라고 합니다. 아베는 부시 때 고이즈미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미국하고의 관계만 잘 되면 아시아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당시 부시를 만나서 파티하면서 팝송도 부르고요. 정말 고이즈미가 잘했습니다. 친미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잘했고요. 아베가 지금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과 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내부가 복잡하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또 절반쯤은 한미 간의 한중 간의 균형을 유지하자 이런 소리도 하고 있고 반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놓으면 중간에서 우리도 균형을 중립을 지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자 그러는데 이제 이러다가 한국이 망하는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매우 우려되고요. 자, 트럼프가 한국에 다른 나라를 다루는 식으로 자, 너네 이제 어떻게 할래? 한번 계산 불러봐라. 이렇게 하면 한국은 바로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을 이용하겠다고 이제 중간중으로 딱 갔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 결정적 한 방을 미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 외교라는 말을 잘못하다가는
한미일 공조도 무너지고 동맹도 깨어지고 미중 관계에서 미국에서는 배척당하고 중국은 적당히 한국을 가져놓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미아가 되버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트럼프 쪽에 저도 뭐 좀 아는데요. 한국의 대선 후보나 대통령 될 사람이나 정권에서 될 인맥도 없습니다. 자, 아베는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인맥을 다 뒤지어서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트럼프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냐. 그걸 지금까지 준비해서 지난번에 에이펙 회의를 갈 때 11월 달에 가장 빨리 트럼프를 한번 면담을 하고 이번에는 정식 방문을 해서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일본의 위기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